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늘 마음을 가볍게 해주거나 때로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는 동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놀라실 수도 있고, 그래, 인생은 참 기묘하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오래된 골목길, 그리고 그곳에서 20회 넘게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계 수리점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비밀이 켜켜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후회가 다시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만시간의 열쇠. 과연 이 열쇠는 어떤 문을 열게 될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장. 우연의 방문 느린 초침. 서울 종로. 아직은 낡은 기와집이 남아있는 골목 하지만 곳곳에 재개발 예정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상점마다 하나둘 문을 닫아가는 풍경.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저릿한 현실이었죠. 그날 이수진이라는 여인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50살이 된 그녀는 한때 부장판사였지만 지금은 판 로브즈를 벗고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인생, 원칙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수지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점심 약속이 취소되었고 남는 시간은 생각보다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골목을 걸으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간판 하나. 만시간. 시계 수리점 같기도 했습니다. 낡고 투박한 글씨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끄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이끌리듯 문을 열었습니다. 문 풍경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시계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벽마다 걸려있는 크고 작은 시계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태엽과 톱니바퀴.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시계가 똑같이 똑딱거리는 게 아니라 제각각의 리듬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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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딱.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 소리. 수지는 잠시 그 리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은호. 맑고 순박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지는 잠시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다가 손에 든 오래된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시계가 멈춰서요. 배터리를 갈아주실 수 있을까요? 은호는 시계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수진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열쇠 모양의 펜던트. 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청년은 허둥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시계를 고치겠다며 안쪽으로 사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가게 안쪽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을 바꿀 운명의 첫 장면이라는 것을. 2장. 오래된 이름태하. 잠시 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돋보기를 이마에 올려놓고 손에는 작은 부품을 쥔 채. 키가 크고 인상이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표에는 김태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20해 전 그녀의 첫사랑과 똑같은 이름. 설마 그 사람일까?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태아라는 이름이 어디 한두 명일까?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는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수진을 보고 놀란 눈빛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애써 모른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은 시계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배터리만 갈면 될 것 같아요. 태아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만 맡겨주시면 깨끗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태아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봉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김태아. 그 편지는 20해 전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구나. 한편 태아 역시 그날 밤 작업실에서 시계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정말 내가 맞나? 작업대 위에 놓인 그녀의 시계를 보며 그는 20해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장. 열쇠와 상자 SEMPER0107. 다음 날 은호는 혼자 집에 있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제 본 그 열쇠 모양 펜던트. 자신에게도 낯설지 않은 글자였습니다. SEMPER0107. 라틴어로 언제나. 그리고 1월 7일.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모 서영이 남긴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열어보라던 상자. 그 자물쇠에도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본 그 펜던트 열쇠가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수진이 시계를 찾으러 만시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아는 시계를 깨끗하게 고쳐놓았고 수진은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데 자물쇠에 새겨진 글자가 손님 펜던트와 똑같아서요. 수지는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펜던트를 빼내어 자물쇠에 맞춰보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태아는 놀란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던트를 은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열어야 해. 가게 안의 시계들이 제각각의 리듬을 내며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사장. 충돌의 예고 의뢰인. 며칠 뒤 수지는 사무실에서 뜻밖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법적 자문을 요청해 온 겁니다. 그 지역은 다름 아닌 만시간이 있는 골목. 그리고 상인 대표로 반대 운동을 이끄는 사람은 김태하였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단순 절차 검토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신문 기사 속에서 상인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 사진을 보았을 때, 그 가운데 서 있는 태아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 수진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만시간에서는 상인들과의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조합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다더라. 이수진이라는 이름이래. 그 말을 듣자 태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20회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이제는 자신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니. 그의 마음은 깊은 딜레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5장. 시간을 맞추다 고장난 태엽.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결국 현장을 직접 보러 나섰습니다. 서류 속 숫자와 도표만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로 골목은 낮에 보니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오래된 기와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골목 어귀에는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 그리고 좁은 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붙은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그 따뜻한 풍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50년 된 가게를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절박한 문구가 바람에 펄럭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적 절차만 보면 문제 없을지 몰라도 실제 현장을 보니 이야기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시간 앞에 다다른 수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은호가 혼자 있었습니다. 청년은 수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재개발 때문에. 그는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작은 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 상자 기억하시죠? 어제부터 잠이 안 와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혼자 열기 무서운데 변호사님이 곁에 있어주시면 열어보고 싶어요. 수지는 펜던트가 다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때 안쪽에서 태아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을 보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차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는 이미 수진이 조합 쪽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법적 절차만 검토한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내쫓는 일이지 않습니까? 태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점점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은호가 급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될까요? 그는 상자를 꺼내 놓았고 태아는 상자의 모서리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무 체리우드네. 이런 세공은 아버지가 하신 거야.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지는 펜던트를 꺼내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열어야 해.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거센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재개발 반대. 우리의 가게를 지켜라. 사람들이 몰려와 만시간 앞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6장. 상자 개봉 말하지 못한 시간들. 상황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조합 쪽 변호사 아니야? 우리를 내쫓으려 온 거잖아. 수진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때 한 여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서영, 은호를 키운 이모였습니다. 서영은 은호의 품에 안긴 상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태아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수진아 태아야. 떨리는 목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일단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모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진, 태하, 은호, 그리고 서영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호는 상자를 가운데 두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하세요? 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너는.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해 전 수지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커리어와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아이를 키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서영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잠시만 부탁한다 했지만 그 잠시가 20해가 되어버렸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은호는 충격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수진과 태아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은호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미완성 시계의 마지막 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아는 손이 떨리면서도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만들었던 시계의 심장부야. 그는 작업대에 놓인 미완성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부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태엽을 감는 순간 시계는 살아났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가게 안의 다른 시계들도 서서히 박동을 맞추듯 울려 퍼졌습니다. 20회 동안 멈춰있던 시간.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7장. 선택 보존과 상생. 진실을 마주한 후 수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개발 조합 자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외관과 간판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화합시다. 임대료는 상한제를 두고 거리를 장인의 거리로 브랜드화해 관광 동선과 연결합시다. 청년 기술 교육과 승계 펀드를 마련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자 점차 설득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상인들에게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터전을 잃지 않고 미래 세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망설였지만 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희는 이제 가족이에요. 변호사님은 저희 어머니세요. 모두가 놀랐지만 오히려 그 고백이 신뢰를 더했습니다. 결국 상인들도 동의했고 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만시간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 갑시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다시 맞춰 돌릴 수 있으니까요. 8장. 에필로그 맞춰진 박동. 6개월 후 종로골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인의 거리라는 새 간판이 걸렸고 전통 한옥과 오래된 간판은 그대로 보존된 채 안쪽은 현대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골목을 거닐었고 젊은이들이 전통 기술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골목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만시간도 변했습니다. 시계 수리점이자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은호는 제자들에게 시계 기술을 가르치며 당당히 젊은 장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아는 묵묵히 곁에서 기술을 이어갔고 수지는 상인들의 무료 법률 상담을 맡으며 이 거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시계는 이제 똑같은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맞춰진 것처럼요. 그리고 1월 7일, 그날을 기념해 서영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똑같이 새겨진 열쇠 펜던트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진짜 가족이야. 각자 하나씩 가져. 세 사람은 펜던트를 목에 걸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은호에게 완성된 태엽 시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고치면 다시 맞춰진다. 관계도 그렇단다. 가게 안의 시계들은 오늘도 똑딱똑딱 완벽한 박동을 이어갔습니다. 만시간의 열쇠가 열어준 것은 단지 상자가 아니라 20회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의 시간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